재판장님, 그 반대 신문 시작하기 전에요. 네. 그 지금 증인에 대한 신문 사항 중에 주신문 사항 중에 좀 거의 반 정도가 삼청도 안가 모임 관련되는 건데, 지금 삼청도 안가 모임은 피고인 박성재가 아니라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피고인 이완규 측이 오늘 불출석을 한 건지 지금 변론 분리가 돼 버렸는데, 뭐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의논 구합니다. 네.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일단 분리된 상태로 일단 진행을 하시고, 이 조서가 만들어지면 조서를 이완규에 대해서 별도로 증거로 내시는 방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 이제 뭐 이상민 증인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 별도로 증인 신청을 해서 뭐 추가로 물어볼 게 있으면 몇 가지 확인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시 변경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네, 반대 신문에 앞서서 그 증인이 이제 선서 거부를 하셔가지고 네.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문 형태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그게 약식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문에 이의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뭐 전에 하셨던 말씀하신가요? 또 있습니까? 전에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뭐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일단 저희 경우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서 여기서의 증언이 제 재판에 불리한 자료로 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오늘 대부분 답변을 했습니다만 신문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선사하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거짓 선서를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특검이 설계해 놓은 구도, 그 구도에 어긋나는 진술을 할 경우에 제 진술의 진위에 상관없이 특검이 이제 자기 입장을 공고하기 위해서 위증죄로 저를 기소할 그럴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선서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 선서 거부 자체에 그렇게 정당한 이유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과태료 절차 아시겠지만 이제 약식 결정이 있고 정식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문서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약식 절차를 이행하시면 된다. 그걸 안내해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식절차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이제 결정문을 받으시고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결정문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선서를 하지 않고 진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위정죄 담보가 안 되는 진술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진술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빙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대 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피고인의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또 저희께서 비록 선서 거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잘 들어보시고 네. 저거는 거부할 사항이 있다면 거부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판단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반대 신문 사항이 상당히 주신문에서 대부분 다 그 답변한 게 많기 때문에 상당한 뭐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주신문 사항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주신문 사항 2-15항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인께서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국무회의 얘기조차 나온 적이 없는데 한덕수 총리가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 갔다 오신 다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하셨다는데 이게 맞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느낌 다릅니까? 예, 예. 네. 그럼 그러니까 그 어떻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는 네. 국무회의 언급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고요. 들은 기억이 없으시고. 없고 네네. 나와서 네. 누군가가 이제 비상계엄에는 국무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거기 있던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님께 대통령께 좀 설득을 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한 절차니까 네. 국무회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총리님께서 들어가셨고 나오신 다음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한 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 사기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네네. 누군가 말씀하신지는 기억이 안 납니까? 어느 그거는 분이 저- 하신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까? 네. 그러면 집무실 안에서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맞습니까? 저는 그런 들은 기억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집무실 안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네. 네, 추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께서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뭔가 국무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던가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 내심 의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리님한테 대통령님께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네, 총리님이 들어간 것도 맞고요, 제 기억에는. 근데 다만 이제 들어갔다 오셔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시겠다고 원래 생각하고 계셨는지 네, 아니면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총리님이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니까 사후적으로 생겼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이 저도 사실 몰랐어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은 설득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총리님 다녀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녀오셔서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만 제가 네,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2-20항 관련해서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이게 지금 22시 39분 12초 이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혹시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네네. 네, 이 장면 보시면은 피고인이 지금 정인에게 무슨 한마디 말씀을 하셨고 그 직후에 지금 강영구를 이제 부르는 네,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보면 강영구 부속실에 와가지고 피고인하고는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이 정인하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네, 네,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이때
이 지금 보면 네, 저기 보시면 저희께서 지금 그 강의구 실장에게 여러 가지를 지시를 하고 계신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 네. 회의 시작 시각, 네. 회의 끝나는 시각 이런 것을 좀 기재해서 나중에 네. 행정안전부 의정관에게 좀 전달할 수도 네. 메모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강의구 실장이 그걸 받아 적고 지금 대직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때 피고인이 아까 정의 기준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피고인이 이 강의구 실장한테 이 국무위원들 서명 받아야 된다 이런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대화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셨으면은 제가 기억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박성희 장관님 그런 말씀하신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때 막 제가 아마 말렸을 겁니다. 서명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보면 당시 피고인 기억으로는 네. 피고인 기억하고 전 기억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 기억으로는 무슨 아까 어떤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하셔서 예, 네. 지금 정인께서 회의를 작성해야 되는구나 해서 지금 강행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고인 기억으로는 네.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그래도 사람 명단이라도 좀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인께서 강행을 부수장을 불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회의록을 바로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예. 정확하게 그렇게 어떤 말을 한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예. 피고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네. 있거든요. 박 장관님 말 기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를 좀 기록을 좀 남겨야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회의록 생각이 나가지고 회의록은 이제 행안부 소속의 의정관 담당이니까 네, 그거 아무 의정관이 없으니까 이걸 해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재판장님. 준비된 상황에서 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질문 사항 네. 중에 그 지금 이 영상 자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서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22시 39분 37초하고 40초에 보면 피고인께서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말을 하거나 손짓을 하는 그러니까 장면이 그대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질문 사항이 이 영상의 객관적인 내용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 측에서 이해한 걸로 좀 조서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뭘 남기기로 하시는 건가요? 누구한테? 변호인의 예. 신문 그러니까 질문 내용 중에 예. 지금 강의구 부속실장이 이렇게 그 테이블 끝에 왔었을 때 피고인 박성재 피고인께서는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어떤 말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 37조와 40초 부분에 보면 피고인께서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무슨 말을 하고 손짓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 자체가 틀린 그러니까 객관적인 영상과 다른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이 좀 수정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답이 있어야 자, 될 것 이 같습니다. 부분은 나중에 CCTV 영상과 관련된 증거조사할 때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이니까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정리가 물은 사항을 갖다가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피고인이 이 이상민 장관 당시 정인에게 뭔가 말을 하는 같이는 보이지 지금 강행구 실장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상민 장관 정인하고 지금 논의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지금 금방 다시 지금 대통령하고 다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뭔가 지시하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양쪽- 변호사님 질문을 바꿀 수는 없고 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 제기한 걸로만 조서에 잠시 남으면 될 것 같습니다. 22시 39분 37초 40초에 저희 입장에서는 피고인께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어떤 지시를 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런 이의가 있었다는 것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CCTV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음성이 안 나오는 상태라서 네.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조서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남겨드리고 네, 네. 일단 뭐 변호께서 질문하신 것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남겨드리고 이 내용도 그냥 다 예, 남겨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문사에 다시 묻겠습니다. 신문상 1항, 2항, 2-1항, 2-2항, 2-3항, 2-4항, 3항까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1항도 생략하겠습니다. 3-2항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인께서 처음에 그 김용년 장관이 대통령실 들어오라 해가지고 저에게 두 차례 통화를 하시고 이렇게 대통령실 이동을 하셨는데 그때 대통령실 도착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다, 또 국무회의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6항은 문구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께서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에 입실을 하여 자리에 앉으려다가 네. 뭐 비상계엄 또 22시 뭐 전국 이렇게 기재된 문구를 이렇게 보셨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까? 어떻습니까?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예, 예. 네. 그때 이 저희께서 이제 비상계엄이 뭐냐, 이게 뭐 어떤 이게 뭐지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때 그랬는데 누군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비상계엄 선포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셨습니까? 그때는 안 하셨고 그때 제 안 기억에는 하셨어요. 안 하셨고 네,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보다 이제 박성희 장관님이 오셨고 네. 그다음에 제가 도착했고 그다음에 총리님 그다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태열 장관하고 국정원장님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은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신 거는 조태열 장관이 오신 이후였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장관들이 한 명 올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부르셨던 마지막 사람이 오실 때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박성기 장관님 그 약간 상기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기된 얼굴. 예, 그래서 분위기가 그 속된 말로 좀 썰렁했습니다. 썰렁했는데 옆으로 이제 9시 좀 넘어서 옆방으로 갔을 때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 바로 옆자리는 아니었어요. 바로 옆자리에서 박성진 장관께서 계속 한숨 쉬고 하늘 천장 쳐다보고 그러시길래 그때 그 제가 가기 전에 윤 대통령님하고 박성희 장관님이 약간 의견 충돌이나 뭐가 있어서 얼굴이 좀 저렇게 약간 상기되셨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인께서 가셨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예, 예. 피고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뭔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못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걸 예, 보니까 또 안 좋고 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표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 분 사이에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는 겁니까? 그거 이제 옆방에 옮겼을 때 옮겼을 확실히 때. 거지. 네네. 옆방에 옮겼을 때 박 장관님이 계속 천장 쳐다보시고 네, 한숨 푹푹 쉬고 그러시길래 네, 그때 아까 좀 전에 절에서 좀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6-2항도 생략하고요. 6-3항도 생략하겠습니다. 7항도 생략하겠습니다. 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8-1항도 아까 비슷한 질문 말씀하셨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때 조태열 장관이 반대를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나 경제에 영향이 있다는 걸 안다. 오래 생각했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 네. 내 마누라도 모른다. 마누라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다. 뭐 이런 취지 말한 건 맞습니까? 네네.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기억합니까? 8-3항 생략하겠습니다. 8-4항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8-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9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각각 문건을 주거나 뭐 문건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순간 자체가 없었던 걸로 저 기억합니다. 그런 순간 자체가 없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순간 자체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 제가 처음 도착한 직후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올 때까지 네. 굉장히 저는 별다른 이야기들이 없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이야기들이 없었고 네, 뭐 저도 대통령도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없고 그 사이에 무슨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뭘 나눠주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9-1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께서 아까 그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겠다고 하셨는데 네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비상겸을 하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 또 이런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또 국무위원 사이에서 그 비상겸을 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이 여쭤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일단 막아야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그 비상계엄을 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기까지도 생각도 미치도 못했고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저희들 중에 아무도 물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9-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9-3항 물어보겠습니다. 정인께서는 그 당시 그 대통령 집무실 또 대특경실에서 이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 그러니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적은 있습니까? 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엄 포고령 제1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9-5항입니다. 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같은 날 23시 28분 이후에 비로소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희께서는 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언제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그 포고령을 제대로 본 거는 아까 네. 검찰 측 주신분에서 답변했습니다만 5일 날이 국회 행안위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오후에 우리 그 간부들하고 거기 행안위를 대비한 질의응답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 그러면 지금 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그날 23시 28분부터 이제 보도되기 시작해가지고 TV상에는 23시 30분 정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반복적으로. 네. 근데 저희께서는 TV도 전혀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 당시 제가 집무실에 올라간 시간이 차에서 내려서 올라간 시간이 11시 30분 정도였고요. 네. 올라가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네. 한 3분 남짓 통화하고 끊자마자 제가 그 법령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가져오라고 제 비서실장한테 지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경찰청장 그 다음에 허석훈 소방청장한테 연달아 전화를 하고요. 전화 끝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또 행안부 간부회의를 갔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걸 접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판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2월 19일 선고 2025 고합 129 판결문에 427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인데요. 한번 저 밑줄 그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윤석열이 정인에게 24시경 한길에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기 이 판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 판결 내용 보셨습니까?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는 어떻습니까? 정인께서는 보니까 이 단전단수 문건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그 집무실 네. 책상에 있던 것을 그냥 들어가서 봤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직접 정인에게 보여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정인 입장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9시 5분경쯤 해서 다 나가 있으라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나와서 제 접근실에 나와서 제가 한 몇 분 지나서 저 혼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 문건을 보게 된 겁니다. 소방청 단전단수 문건. 요 동영상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나요? 아 예. 보입니까? 아 네. 이걸 대지기수 동영상 12월 3일 21시 13분 58초경을 보겠습니다. 이 21시 13분 58초가 어떤 때냐면 21시 10분경에 집무실에 계시다가 이 집무실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동안에
김영희 장관이 잠시 나와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랑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입니다. 그걸 한번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희 장관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그 직후에 저희께서 일어서 가지고 지금 이 집무실 들어가는 모습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네. 예,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죠, 그죠? 네. 14시 28분쯤에 들어갑니다. 저 때 제가 본 겁니다. 네. 예, 21시 14분 36초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그냥 다시 또 나오세요. 이렇게. 약 한 18초 정도로 지금 네. 시가상 나오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저희께서는 그럼 이때 다시 이 집무실에 계시다가 집무실에 들어가신 이유는 뭡니까? 들어가서 그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나와가지고 그 네. 5분 그 9시 5분쯤 다 나왔지 않습니까? 10분쯤 나오셨습니다. 네, 10분쯤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계속 걱정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 모든 분이 총리님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우리끼리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대통령님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네. 우리끼리 걱정할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집무실 안에서는 이제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하고 대통령님 두 분만 말씀을 하시고 두 분 말씀하시는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이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다들 나가 있어라 했기 때문에 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다들 걱정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대통령께 말씀을 따로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만류하려고 들어갔던 거죠.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 바로 옆자리에서 제가 소방청 단전단수 문건을 보게 된 겁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고 대통령 그 당시 뭐라고 증인에게 답을 했습니까? 지금 계엄을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도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말을 하니까 바로 나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얼마 안 되고 그냥 나오신 네,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언짢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계속 그 전에도 국무위원들이 계속 아무도 대통령 편을 안 들고 다 만류를 하니까 제가 또 얘기하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나가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11항, 11-1항, 11-2항 생략하겠습니다. 12항과 10-1항, 10-2항을 이렇게 합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님께서 지금 21시 10분에 집무실에서 나오셨다가 14분에 다시 집무실 들어가셨다가 약 한 18초 만에 다시 또 나오시고 그 이후에 지금 이 6분이 이렇게 논의를 하셨는데 이때 여기에 계셨던 피고인이나 여기 좀 정의를 비롯해 가지고 이 비상계엄을 좀 동조를 해서 우리가 뒷받침해 줍시다 이렇게 옹호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때 박성재 장관이 계속 아마 동영상에도 나올 겁니다. 뭐 천장 쳐다보고 한숨 쉬고 그러시길래 네. 제가 맨 처음 들어갔을 때 표정이 약간 상기된 표현이 상기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네. 제가 도착하기 전에 두 분 사이에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었던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저기서 국무위원들이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총리님부터 다 걱정을 하는데 그게 저는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들어갔다 온 거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제가 중3 때 마지막 계엄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뭐 계엄을 한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 생각. 근데 거기서 계엄에 동조하거나 뭐 돕는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합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네. 13항, 13-1항 금방 물어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4항, 14-1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15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 국무회의를 비상계엄도 꼭 심의를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 어떤 목적 때문에 이게 무슨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뭔가 정당화시켜주고 뒤에 뭐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총리께 좀 대통령 설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네. 국무회의가 필요한 거를 몰랐어요. 비상계엄 네. 할 때. 네. 뭐 40년 만에 처음 이제 발령되는 비상계엄이 있고 저도 전혀 몰랐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마 뭐 핸드폰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비상계엄에 이제 뭐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다고 봤을 때 실체적 요건은 판단 주체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헌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적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모의 역할 자체가 대통령의 행위를 이렇게 그 헌법에 맞도록 해야 되니까 비상계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는. 네. 그래서 총리님께도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대통령을 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라라고 저희 국무위원들이 총리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증인께서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건의해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안 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10시에 지금 선포를 하는데 그때까지 국무회의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 대통령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심은 잘 어쨌든, 모르시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16번 물어보겠습니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네. 그 전에 이제 근데 국무회의를 거칠 것을 염두에 뒀다면 시간상으로 10시까지 국무회의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시간이 그렇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하실 거면은 진작 말씀을 하셨을 텐데 말씀이 없는 걸로 봐서 내심의 의사는 국무회의를 안 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는데 대통령 내심 의사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내심은 알 수 없죠. 근데 다시 네.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네, 그 당시까지 시간상으로 10시에 비상계엄을 원래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최소한 지금 저 당시에는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헌법상에 정해진 절차니까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총리님 들어가서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증인이 집무실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증인이 국무회의가 필요한지 여부에서 확인하고 윤석열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16강 보겠습니다. 증인께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고 일부 국무위원만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 누구가 오는지도 전 몰랐습니다. 누가 오는지도 네, 모르셨다.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다. 네. 저는 그 제 재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네. 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 대해서 뭐 인사 통보를 하시려고 들어오라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평소 국무회의를 개최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위원들 소집하는 일을 담당하지요. 예.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 소집하는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부수실장 강희구 또 수행실장 김정환에게 지시한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까? 최근에 재판하면서 재판하면서 알게 됐다. (17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18항. 이 지금 뭐 동영상 나중에 저희가 따로 영상관 증거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께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밤 10시 가까이 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직기실로 나와가지고 내려가야 된다 하니까 저희께서 좀 안 됩니다. 국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이 보통 통상적으로는 국무회의 열 때 의사정독수 이런 것은 누가 체크를 합니까? 의사정독수를 그거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의정관이 아마 다 챙길 겁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챙기는 예, 것이죠. 예, 그게 뭐 장관이나 뭐 다른 분들 챙기는 거 아니죠. 아니, 장관이 어떻게 그거 인원수 세고 있겠습니까? 그럼 당시에 이 국무위원 11명이 되어야 의사정독수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 그 여가부 장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예, 전체 국무위원이
지금 18인지 19인지 저도 지금 세봐야 되는데요. 그때 그 인원수 정족수가 몇 명이라는 것을 세고 있을 만한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그 전 부처가 지금 몇 개인지도 저 당시 제가 확실히 몰랐고 네. 아마 18개 아니면 19개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개수를 몰랐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가부 장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반수가 몇 명이 돼야 되는지도 저는 저 당시에는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럼 당시에 지금 국무위원들이 다 오신 게 아니고 지금 일단 11분이 오셨을 때 전체 국무위원 11분 오셨을 때 이제 이 대통령께서 나중에 이렇게 선포하러 갔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때 그러면 이게 의사 정족수가 11명이라는 걸 그때 누군가는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저는 당연히 비서실에서 챙겼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이 챙긴 예, 것 같다. 비서실에서 직원들이 당연히 챙겼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나와서 이제 국무회의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네. 국무회의라는 것을 그 당시 주재를 하셨거든요. 네. 하시기 위한 대전제는 저희가 계속 국무회의를 해야 되고 하려면 의사 정족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니까 그 채우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기 때문에 아마 비서실에서 최소한의 의사 정족수는 다 채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항, 19-1항, 19-2항 다 생략하겠습니다. 20항을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4분 무렵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대직에서 나오셨고요. 지금 이제 이 시각이 24분 이 무렵이 이제 아직 국무위원들이 다 온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네. 대책회의실에서 이렇게 보면 혼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묵묵히 듣고만 계시고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저 순간인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저희 국무회의 네, 그 선법 바로 직전에 하셨던 국무회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나도 다 고민을 했다. 그건 내가 왜 모르겠냐. 그런 취지 말씀이 있었고 또 내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식, 책임감 이런 것들과 각부 장관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인식과 상황, 책임감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 조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왔고 조금 있으면 아마 오영주 중소기업 벤처기업 장관이 들어오시면 조금 이따 바로 이렇게 이제 나가신 걸 보는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반드시 선포하겠다는 그 결심을 굳혔다고 느꼈습니까? 네. 20-2항까지 다 물었고요. 20-3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영주 중소기업 벤처기업 장관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네.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이 강일구 부속실장이죠. 강일구 부속실장이 김영인 장관으로부터 A4 한 장을 받아서 지금 복사하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당시에 김영인 장관이 계엄 선포문 한 장짜리를 복사를 해서 10장을 복사를 해서
배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때 당시는 정의원께서 전혀 모르셨다는 거죠. 그 당시 뒤에 가서 예,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당시 장면을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렇게 발언을 하고 다른 분들 지금 보면 이게 피고인은 지금 하늘 천장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 예, 천장 쳐다보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예. 짓고 있고 다들 지금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직후에 지금 바로 한 2분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서파로 이렇게 나간단 네. 말이죠. 그때 정인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안 했다. 지금 이렇게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반대하는 분위기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했는데 네. 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고 있을 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이 마치 찬성한 것처럼 검찰 주장하고 있는데 어때요? 저기서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네. 아까 제가 그 조태일 장관하고 윤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도 집무실 맨 처음에 아무 이야기를 끼어들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게 좀 마음에 맺혀서 중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총리님도 대통령 말씀 중간에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마치고 바로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도 저희는 국무회의가 저렇게 빨리 끝날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새로 오신 국무위원들도 좀 의견을 좀 개진하고 그래서 대통령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신 상황입니다. 저게. 네, 다시 조금만 더 한 1, 2분만 더 보시겠습니다. 오영주 조직기업 벤처 기업 장관이 오셨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곧 한 1, 2분 후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강희구 부실장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복사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받아서 복사로 나가는 장면이고 곧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배포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과 함께 이 대직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기억이 나시죠?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아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22항까지도 아까 다 물은 겁니다. 네. 22항 생략하겠습니다. 23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4항 물어보겠습니다. 떠나는 장면까지 한번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18분쯤에 떠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지금 아까 강영호 부실장이 복사해온 문건을 배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께서 그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고 이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네. 것이고요. 네. 자, 이래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김영희 장관하고 이 대책에 떠납니다. 떠난 이후에 지금 33분인데 이때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떠나 있는 상태고 다시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요 앞에 조금 되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다들 윤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하러 간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 이렇게 표정을 지는 분, 천장 쳐다보는 분, 다들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이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기도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렇게 손을 괴고 이렇게 누군가 네. 이제 뭐 유튜브인지 뭐 뉴스인지 뭐를 틀었던 것 같고요. 핸드폰으로. 네.
그 발표하는 순간 이제 아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비상계엄 선포됐구나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허탈하고 망연자실한, 정말 이제 더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허탈감에 빠져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순간. 예, 31분 무렵에 이제 들어오신, 잠깐만요. 31분. 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32분 51초에 들어왔는데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보게 되면 아무도 발언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금 발언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때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국무위원들에게 뭐라고 지시한 게 있습니까? 혹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저 장면을 기억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때는 이미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결국 선포가 돼가지고 네, 정말 허탈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완전 맥이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전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완전 맥 빠져가지고요, 저 때.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좌우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저 않는다. 때는 너무 완전히 힘이 풀리고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허탈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정인에게 뭐라고 지시한 게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바로 옆에 앉은 피고인에게 뭐 지시한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도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24-1항 생략하겠습니다. 25항 아까 물어봐서 생략하겠습니다. 26항 아까 서명 부분은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일어서서 나가고 국무위원들이 일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9분부터 이렇게 보는 걸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좀 이제 끝나요. 아, 41분. 네, 아직도 41분, 42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42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희께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신다는 거죠. 네.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당시에 저희께서도 그렇고 지금 이 국무위원들이 뭐 그냥 이른바 멘붕상태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네. 귀에 안 들어온 거 네. 아닙니까? 저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거의 몇 시간, 한 시간 이상 만류를 했는데도 결국 네. 대통령께서 소신대로 하시고 너무 허탈했습니다. 저 순간이. 허탈하고 힘 빠지는 그런 망연자실한 표현을 계속 쓰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고, 저게 국무회의 전하고 후가 또 다릅니다. 국무회의 후 선포하신 이후에는 더욱더 저희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거의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게. 자, 이제 대통령이 일어서고 국무위원들이 이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피고인이 여기 지금 밖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뭐 서명 같은 거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피고인이 여기 있는데
좀 다시 피곤해 이렇게 복도에 나갔다 다시 대식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영구 부속실장이 지금 뭐라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피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 혹시 기억나시는지 보세요. 아까 정의께서 지금 서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긴 했는데 피고인은 뭐 서명 같은 거는 전혀 모르고 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식에 나갔는데 네. 누군가가 네. 그러니까 누군가라는 게 지금 막 강인구 부수실장 검사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막 강인구 부수실장 같아요. 네. 저기 정에게 지시를 받은 강인구 부수실장이 어떤 경인지 모르겠는데 서명하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국민이 다시 이제 나갔던 국민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들어왔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제 나는 서명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강의구는 지난 아까 검사님이 제시하신 문구를 보니까 관련 사건 증언을 하면서 네. 마치 피고인이 네. 이 국무회의 회의를 서명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의께서 그 국무회의 서명을 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날? 그렇습니다. 만약 아까 정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만약에 들은 적이 있다면 국무회의 회의를 서명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그래서, 서명했을 거라는 그래서, 말씀 네, 하시지 네, 않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오히려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장관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정의께서 현재 재판이 항소심에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지금 재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첫 길 진행해서 항소 이유서 진술을 했고요. 쌍방. 네네. 그다음에 다음 주 9일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길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뭐 이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께서 이 동영상에 관해서 좀 더 선명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뭐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감정 신청했습니다. 감정 신청했습니까? 어디에다 감정 신청을 했습니까? 그 아마 국가수가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수.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제주신문 필요하신가요? 네, 조금 몇 가지. 안가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네, 먼저 네. 하시고 그다음에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가 회의의 성격과 관련해서 네. 지금 특검께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파일처를 가지고 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 파일처를 수행비서로부터 받은 건 맞다는 거죠. 전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기억이 없지만 CCTV가 CCTV 를 그렇게 보면 나와 있다고 수사관이 그래서 얘기하니까 CCTV를 가지고 안가로 들어갔다는 것은 CCTV에 나온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증인이 그 행안부 수행비서나 안 그러면 관련 뭐 아까 박성민이가 뭘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박성민이가 증인이 오늘 12월 4일 안가 모임에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했습니까? 모르죠. 박성민 과장은 그 비서실 직원밖에 모릅니다. 예. 제가 그날 안가 가는 거죠. 그러면 박성민 과장한테 뭔가 뭐 문서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박성민 과장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박성민 과장은 지금 그 다음 날 행안이 그 국회 행안이 그 뭐 현안질이나 뭐 네.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서 내일 국회에 가지고 갈 자료를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거는 박성민 과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요. 네. 전 부처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예상 질의에 대해서는 전 부처에서 네. 중요한 것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비서실이나 뭐 기획 뭐 조정관이나 누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저한테 올라오는 네, 거죠. 근데 그걸 증인이 그 받아가지고 수행비서한테 줬습니까? 안 그러면 수행비서가 어디서 받아가지고 가져온 겁니까? 아니 그거는 거기서 회의 때 보고 그냥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수행비서가 그걸 가지고 온 줄도 몰랐습니까? 증인은? 빨간 파일이요. 예, 저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수행비서가 네. 그 안가 모임의 성격, 증인이 수행비서에게 안가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습니까? 비서에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안가 모임, 안가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공적인 모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이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가져가라. 그랬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수첩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뭐 메모지 몇 장 껴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증인은 메모지 몇 장 네, 끼워서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사 그게 파일이라 하더라도 뭔가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네, 안가 모임의 성격을 아는 사람도 없고 없죠. 안가 모임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추측하는 거는 좀 핀트가 많이 다른 거죠. 그렇죠. 안가에 한다는 게요. 그게 출발로부터 불과 뭐 몇십 분 전에 연락을 받은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김지원 수석하고 통화된 게 아까 뭐 통화 내역조에서 나왔지만은 제일 늦게 통화를 했거든요. 제일 늦게 통화를 했는데 어디서 모일까 했더니 자기가 알아봐서 연락을 주겠다 하고서 한참 뒤에 콜백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기 직전까지는 아니어도 뭐 1시간도 아닐 겁니다. 안가로 간다는 게 정해진 게. 그래서 뭐 안가를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중요한 문건이라면은 그거를 수생비서가 저한테 바로 줄 리도 없고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줬다는 건데요. 수생비서한테 그냥 줬을 리도 없겠죠. 중요한 문서는 제가 챙겼겠죠. 그게. 이상입니다. 네, 제주신문. 네, 일단 저부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 증인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날 오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정기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증인에게 저녁 9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표현이 중요한데 그렇게 네.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티타임을 한 5분 정도 하고 일어서시면서 참 오늘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뭐 이런 뉘앙스로 하고 나가신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을 찾으시면 그것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그 용건을 전달하시면 무슨 용무로 날 들어오라고 하시지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게 국방부 장관을 당시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아마 두 분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어서 김용현 장관이 저한테 살짝 언지를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울산에서 서울로 갈까 말까 계속 마지막까지 고민한 게 그게 확정적으로 대통령께서 찾으시는 거라면 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근데 김용현 장관이 그때 얘기한 건 뭐냐면은 약간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내가 미리 정보를 주는 거야라는 형식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네. 겁니다. 증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탁드릴 게 올라갈지 말지를 막판까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예. 그 말만 듣고 자, 증인 올라갈 거냐 말 거냐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 질문 좀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증인 말만 해버리면 제가 질문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 증인한테 그런 말을 언급하셨을 때 무슨 용무인지 물어보셨습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제가요? 예. 왜 찾으시는지. 그걸로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의 어떤 호출을 저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저한테 넌지시 힌트 알려준 거거든요.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제 사건에서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김용현 장관이 인사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뭐 인사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실 게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짐작을 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한테 그런 본인 추측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확인한 적 없죠. 그럼 증인 혼자 생각하신 겁니까? 네, 그렇죠. 그 인사에 관련된 거를?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이였습니까? 대통령께서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지가 그게 아마 얼마 안 두 달 됐죠. 얼마 안 네.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경호처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경호처장을 하시면은 정말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거의 항상 지금의 거리에서 항상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고 산책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께서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 또는 그 당시 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까지도
논의하는 사이였다는 겁니까? 논의라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대통령님의 생각을 김용현 장관이 읽었을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CCTV를 보니까 그 집무실에 들어가는 입장하는 시간이 박성재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20시 27분이고 증인은 20시 36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신 조태열 장관은 20시 56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변호사님 질문에 대답하시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까 말한 그 소위 8시 멤버들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네, 네. 그럼 제 증인 얘기죠, 제 얘기. 증인 입장 시간과 조태열 장관 입장 시간 사이에 20분이라는 시간의 타임이 있고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30분이라는 시간의 갭이 발생합니다. 그 20분이나 30분 동안 그 8시 멤버들 아무런 대화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무런 대화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는 거는 제 기억상 거의 확실하고요. 그만큼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집무실에 입장하셨을 때 탁자 테이블에 계엄 선포문이 놓여 있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그때는 몰랐지만 수사 받으시면서 알게 된 게 그때 그 집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던 게 계엄 선포문이었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계엄 담화문 뭐 5장짜리인가 그거 말고 1장짜리 네. 그걸 제가 본 겁니다. 포고령도 한 장이고 선포문도 한 장인데 담화문이었습니까? 그 선포문이었습니까? 포고령이 아니라? 포고령 그때 구경도 못했고요. 예. 선포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희구 부속실장이 아까 변호사님 보여주신 영상 자료에서 그 선포문 11장 복사해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는 장면 보셨잖아요. 네. 그 문건이 집무실에서 본 그 문건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같은 건지 뭐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집무실 내에 그 원형 테이블이었죠. 네. 증인과 그 한덕수 총리하고의 그 거리라고 할까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 중심으로 그 바로 우측에 한 총리님이 앉으셨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좌석 하나가 비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앉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하고 증인 사이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테이블이 제법 큽니다. 대통령 집무실 제법 커서 글쎄요. 지금 변호사님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한덕수 총리하고는요. 네네네. 그 증인께서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포문, 그 문건, 그게 모든 사람 앞에 한 장씩 놓여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까? 제 자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제가 언제 도착할지는 아무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 앉을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누가 그 문건을 증인한테 줬습니까? 준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보셨다는 얘기하는 거 좀 겁니까? 잘 좀 들어주십시오. 네, 어떻게 보셨다는 겁니까? 제가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그 앉으려고 제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문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문건 있는 자리에 증인이 앉았다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놓여 있게 된 계기가 대통령님 책상에 있는 문건이 쭉 늘어지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앉을 누군가를 위해서 놨던 문건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쨌든 대통령님 바로 옆자리에 앉는 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리 띄어서 앉는데 그 앞쪽에 이런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된 겁니다. 혹시 한덕수 총리 앞에 놓여 있던 문건이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본 적 있습니까? 제 앉은 위치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까지는 안 보이겠지만 어떤 서류가 놓여 있는 건 본 적 있냐는 질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잘 그거는 오히려 모르시겠습니까? 대통령님한테 더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님 앞에 늘어져 있는 문건이 뭐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총리님이 어디 앉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한 총리님이 대통령 발이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맞은편에 앉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님을 위해서 어떤 문서가 준비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정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앉고 싶은 대로 앉는 거거든요. 저희 아까 특검 쪽에서 보여드린 그 퇴실 당시 집무실 퇴실 당시 CCTV에서 보면 증인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한덕수 총리나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무슨 서류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난 서류들입니까?
제가 알 길이 없죠. 그건 잘 모르십니까? 자, 증인께서 아까 변호사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 중에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만 서로 이야기를 했지 나머지 8시 멤버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대화는 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잘 들으시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태열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끼어들 상황이 없었다죠. 갑자기 김용현 장관이 왜 나오나요? 그럼 조태열하고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떤 대화를 오갔습니까? 막 계속 나왔던 얘기 같은데 조태열 장관님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외교 관계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70년 쌓은 공든탑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취지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도 내가 다 고민을 했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수석도 모르고 여사님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제 질문은 그겁니다. 조태열 장관은 20시 56분에 집무실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다 같이 나오시는 게 21시 09분 또는 10분경입니다. 그럼 14분 동안 그 대화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14분 동안? 제가 그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네. 대화 취지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셨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내용이 그 정도고요. 계속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보통 말씀을 좀 길게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역시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신 영상 중에 21분 14분 31초경에 증인께서 18초 정도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증인께서는 이제 그때 대통령 한 번 더 만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 더가 아니라 조태열 장관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끼어들 순간이 없었고 말씀이 마치자마자 나가 있으라고 했고 나온 다음에 우리들끼리 계속 뭐 걱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끼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게 대통령께 전달이 돼야 되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라고 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들어가셔서 보셨던 게 그 단전단수 문건이었습니까? 네. 그 단전단수 문건은 어디 놓여 있었습니까? 똑같이 대통령 옆자리에 놓여 있더라고요. 증인은 그걸 서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옆자리에 앉아서 보셨습니까? 앉아서 봤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증인 대통령 바로 옆에 앉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아까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자리 띄고 앉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18초 들어갔을 때는 대통령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18초 동안 그렇게 짧은 이야기를 하고 바로 나가 있어라고 해서 네. 나오면서 짧게 본 게 그 단전단수 문건이었습니까? 얘기하면서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건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이제 기록하는 행안부 의정관은 누굽니까? 성함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한수일 겁니다. 김한수. 김한수. 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김한수 의정관이 그 대통령실에 출근한 상태였습니까? 그거는 출근 안 했겠죠. 김한수 의정관 출근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출근 안 했죠. 참 마지막으로 담화문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 그 저 대적견실에서 남아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누군가가 틀은 유튜브를 통해서 담화문 발표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증인한테까지 들렸습니까? 네. 근데 뭐 자세히 저쪽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담화를 시작하셨구나 정도만 했지 뭐 그 내용을 듣거나 자세히 듣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내용까지는 잘 들리진 않았는데 저쪽 대각선 쪽에서 누군가 틀어서 예. 시작하는구나 정도는 알았다는 네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 증거 57번 대통령 경호처 공문 제시하겠습니다. 대통령 안가는 경호 대상자만 사용하는 것으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국가 중요 시설인데 민정수석 등 증인이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사적인 만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재반대신 필요하십니까? 정영기 변호사입니다.
아까 저기 담화문 발표하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걸 보고 담화문을 발표하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인지하셨다고. 유튜브인지 뭐 뉴스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누가 틀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접견실에 계실 때 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줄을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 알았죠. 선포한 거로 네. 그걸 선포하러 가는 걸 알기는 했는데 계속 가는 걸 저희들이 말렸거든요. 예. 선포하러 가시는 거를 계속 말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의 나는 거를 이제 마치고 가시길래 이제 선포하러 가신다는 걸 알았죠. 이상입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 재직하실 때 비화폰 받으셨습니까? 네. 비화폰이 그 사용자마다 전화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다른 것 같던데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사람만 버튼으로 누르는 거 아닌가? 터치해서 그 전화 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그 아마 비밀 모드가 있고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통화자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르면은 그분한테 전화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 쓰신 비화폰에는 통화 목록에 누구누구가 있었습니까? 장관들 전원하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장, 대통령 뭐 그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비화폰을 거의 사용 안 해가지고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제 기억은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수석 비서관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수석까지는. 증인 처음에 대통령실 그 집무실 있는 층에 올라갔을 때 그 누가 바로 집무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하던가요? 네, 가면은 보통 항상 그 강의구 부속실장이나 여직원이나 누가 한 명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뭐 접견실에서 대기하시라 이렇게 안내할 때도 있고 네, 집무실로 그렇습니다. 들어가시라 네. 이렇게 할 때도 있단 말씀이세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들어가셔서 뭐 조태열 장관이 와서 한마디 할 때까지 좀 한참 기다리시다가 그때 이제 조태열 장관이 반대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다, 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를 하려면 그게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안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왜 선포를 하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거 말고 내가 비상계엄 왜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거 아까 그 변호인 신문인지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 기억으로는 탄핵, 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감사원장 탄핵 하는 것까지 보고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얼핏 말씀을 하셨던지 어떤지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그런 몇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탄핵 소추나 예산 같은 건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국회를 이렇게 이유로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뭔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접견실로 다 같이 나오셔서 뭐 한숨만 쉬었다 이렇게 아까 해주신 것 같은데,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빨리 토론하고 만리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국무회의도 하고 국무위원들 더 모으고 그런 얘기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이 왔을 때 제가 비서실장님한테 실장님께서 좀 들어가셔서, 아무래도 비서실장님이 가장 지근의 거리에서 보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장님이 들어가서 좀 말려 좀 주시라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정무수석에게도 얘기하고 그랬었죠. 정진석 비서실장, 네네. 홍초로 정무수석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아까 누군가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서 증인께서 찾아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맞는 것 같아서 네. 한덕수 총리에게 가서 건의 좀 해보시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누군가는 증인도 아니고 한덕수 총리도 아닌 건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6분 중에 두 네.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거를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핸드폰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누군가가 집무실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집무실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국무회의 말고 가서 좀 말려보라 이게 되겠냐 이렇게 건의하진 않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죠. 뭐 누가 가서 좀 더 말려 봐야지. 저한테도 누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장관분이 행안부 장관 최상목 장관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행안부 장관 가서 좀 대통령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집무실 들어갔다 나와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윤 전 대통령이 뭐 반대한다던가 국무회의 개최를 그런 얘기도 못 그런 들으셨다는 얘기는 못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됐는데 그 집무실에 계실 때 조태열 장관 이외에 발언한 사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고요. 지금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참석자 메모 관련해서 증인께서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네. 뭐 이것저것 챙겨보라고 했는데 강희구가 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아, 발언 요지 부분만. 네, 발언 요지요. 네, 발언 요지 부분만은 제가 회의에 국무회의 참석을 안 해서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머지 참석자 그다음에 개최 시간 마무리한 시간 그것만이라도 좀 메모를 해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국무회의 회의록에 그런 발언 요지는 안 들어갑니까? 발언 요지는 안 들어가고요. 그 주로 국무회의를 하면은 한 99%가 법률이나 대통령령 심의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소관 부서 장관이 제안 설명이라는 걸 합니다. 제안 설명은 뭐 길어야 한 대여섯 줄 되는데요. 그 내용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제안 설명할 때. 그리고 누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맨 처음에 모두 말씀하시고요. 끝날 때 마무리 말씀하시는 거 외에 국무위원들이 특별히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누구 얘기 좀 해봐라 그러지 않는 한은 주로 발언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김용현이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현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께서 이제 행안부 장관 집무실로 복귀하시잖아요. 12월 3일 밤에. 그러면서 행안부 간부회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시점이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회의 참석자 중에 포고령 얘기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포고령 얘기는 회의에서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포고령에 행안부 소관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포고령 1호 가운데 행안부 소관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포고령이 떴다 이런 얘기도 못 들으셨다는 거죠? 네, 거기서? 그때 그런 이야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끼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과 장관 사이는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중간에 말을 끊거나 끼어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집무실에서 조태열 장관이 말 꺼내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는 거고 나중에 윤석열이 발언하기 시작했을 때는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거면 국회의원들이 언제 어떻게 반대를 한 겁니까? 그 자리에 계셔 보면은 아셨을 텐데 바보가 아닌 한은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단 말씀이신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무도 대통령 편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김용현 빼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반대나 뭐 말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분위기가 다 누가 봐도 이렇게 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든지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조태열 장관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중에서 거기 있는 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연배가 많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개를 끄덕낀다든지 그 누구라도 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 분위기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뭡니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 놀라움이고 대통령께서 그 전에 어느 국무위원들하고도 뭐 상의하신 바도 없고 급작스러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반대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만 그는 평가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말을 했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조태열 장관이 했던 말이 계속 강조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기보다 이제 조태열 장관이 이제 다 대표로 말씀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18총과 집무실에 혼자 들어갔을 때 네. 비상계엄을 만류하러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는 명확하게 만류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바깥에 있는 국무위원들 전원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또 왜 취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워딩 자체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한덕수 총리보다 연장자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총리님이 더 연세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태열 이제 결국 그날 나왔던 이제 만류하는 명목이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이니까 이제 그걸 대표해서 외교적인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요.
나와서는 한 총리님은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경제 얘기를 주로 바깥에서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외교나 경제 말고 뭐 국민의 인권이나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없던가요? 그런 얘기는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박성재 피고인하고 통화를 하신 거 관련해서 박성재 피고인이 국무위원 전원 사임 얘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 다음날 9시에요. 아침 9시쯤 통화한 거.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네. 아침에 이제 통화했군요. 다음 날 4일 날 총리님 주재 장관들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열리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박 장관님 전화하셔서 국무위원 전원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나라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원 사퇴하자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런 걸 막지 못한 거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책임이죠, 국무위원들의. 그 오후에 증인께서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저녁 식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화하면서 그 박성재 피고인이 뭐 당정대 회동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정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까? 그날? 일정이 있으면 못 오셨겠죠. 아니 저녁에 일정 말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이완규 피고인이 증인께 그 박성재 피고인이나 김주현 민정수석 얘기를 한 건가요?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증인께서 네. 이완규 피고인한테 콜백을 하시면서 네네. 시간이 되신다고 하니까 뭐 둘만 만나기 보니까 그 박성기 장관님이나 김지원 민정수석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시에 만나자고 했습니까? 증인이? 시간 같은 것은 뭐 저녁 시간이라는 게 보통 뭐 6시 반에서 뭐 7시 그 전후 아니겠습니까? 뭐 시간을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도 얘기 안 했습니까? 장소는 그 김지원 민정수석하고만 얘기했는데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냥 일반 식당 가기도 참 애매모호하고 4명이 가면은 이목을 끌 텐데 어디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서 만나게 아주 임박해서 연락이 다시 왔던 것 같아요. 안가에서 모이자고. 제가 여쭤보는 건 일단 이완규 피고인, 분리된 피고인인데 이완규 관련해서 장소나 시각이나 이런 거 정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세요? 맨 처음에 전화할 때는 안 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고만 했고요. 장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그 두 분 통화해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행안부랑 법제처랑 다 세종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모든 부처가 다 세종에 있고 아마 여가부, 뭐 법무부 정도만 아마 서울 과천 정도에 있을 겁니다. 통일부도 서울에 있겠네요. 통일부. 나머지는 다 세종에 있죠. 그 장소에 따라서 출발하시는 시각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저녁 시간 정도, 저녁 먹는 시간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세종에 있는 분은 만날 수가 없죠. 다 서울에 있는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김지원 민정수석은 당연히 뭐 용산에 있으니까 서울이고요. 박성기 장관님도 그날 오전에 제가 간담회 때 뵙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건 알고 있는 상태였고, 문제는 이제 이완규 처장님은 주로 아마 세종에 근무하실 텐데 본인이 제일 처음에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두 분은 다 서울에 계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죠. 증인께서는 세종으로 출근 안 하셨습니까 그날? 그날 못했죠. 그럼 서울청사로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박성재 피고인하고 그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이완규 법제처장 이 법조인들이어서 심적으로 되게 가깝다고 느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다고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법조인들이랑 심적으로 가까운 거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이제 1기에서는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2기로 바뀐 다음부터는 다른 장관분들은 그 전부터 알았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날 모인 네 분들은 그나마 이제 법조인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지현 수석하고는 워낙 제가 가까운 연수원 동기고 그 전부터 워낙 오래 좀 알던 사이여서 마음이 편한 사이여서 그날 워낙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정은 다 취소되고 그렇다고 집에 가면은 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누구랑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서 그런 저녁 모임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를 좀 만나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일반적이면 보통 평소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요. 근데 뭐 김주현은 그렇지 아까 뭐 않습니다. 한 번씩 뭐 본다고 하시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박성재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인이 이제 증인보다 더 기수가 높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박성재 장관님이요? 네네. 부담스러울 일은 전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주 뵙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박성재 피고인한테 연락해서 보자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날 같이 그 일을 겪은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하는 게 가장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뭐 국무회의 때 같이 계셨던 분 딴 분도 아까 있잖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기로 와가지고는요 네. 가까운 국무위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성재 피고인 예외라는 뜻입니까? 아니 박성재 장관님은요 저랑 뭐 연소는 1년 차이고 그다음에 2기로 바뀐 이후로 했고 또 그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교류가 있던 건 아니지만 잘 알고 있는 분이었고 법조계에서 신망을 많이 받고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기 구성원들은 좀 가깝지 않았는데 박성재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다른 장관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까운 사이죠. 박성재 피고인하고 개인적으로 저녁 자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언제쯤인데요? 장관 지명 받으신 이후에 축하 자리를 몇 번 했었습니다. 증인보다 늦게 장관 지명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교류는 없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는 어떻게 마련이 된 겁니까? 반가웠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 같이 내각을 구성하게 됐으니까 아까 이제 존경하는 분이고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고 인덕이 많으신 분이니까 같이 일하게 됐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이야기 돼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이완규 처장은 어떻습니까? 이완규 처장님은 이제 1기 때부터 계속 같이 했던 분인데 아주 성품이 좋습니다. 뭐 친형처럼 가깝고 서글서글 하셔가지고 부담이 없는 사이였죠. 마찬가지로 저녁 자리 종종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종종은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제 매주 국무회의 때 뵙는 분이거든요. 그럼 말 한마디라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행안부 업무하면서 법률 해석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가 여쭤도 보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 사이였죠. 종종이 아니면 한 번은 하신 적 있습니까? 저녁 자리를?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같이 입각하신 기간이 겹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이완규 피고인하고? 2년 반 정도 될 겁니다.
장소랑 시각을 김주현 민정수석이 정해서 비서실을 통해 이렇게 통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근데 그런 취지로 모이는 자리면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전혀 이상할 것 없습니다. 네. 장관들의 행선지는 거의 한 완전 사적인 거 아니면은 다 비서실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김주현하고 만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김지원 민정수석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김지원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을 오면서 덜 만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비서실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만남이 종종 있으셨냐는 건데요. 글쎄요, 뭐 김지원 민정수석님하고 취임한 이후로는 만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검 질문에 따르면 증인께서 안가에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 곧 이어서 한정화가 들어온 것 같은데 한정화가 증인한테 인사했습니까? 인사를 했는지 어떠는지는 기억 못해요. 뭐 아는 체는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는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증인도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난생 처음 본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한정화가 증인을 아는 채 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상황은 제가 아는 채 했을 리는 없고 누군지는 모르니까 뭐 누가 왔나 보다 뭐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뭐 김주현, 이완규, 박성재 피고인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정화가 왜 왔는지 정인이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일정을 쭉 이제 김주현과 같이 누구 만날지 장소는 김주현이 정해서 알려주고 이런 걸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정화는 대상자도 아니고 이 장소가 뭐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안 간데 이렇게 와 있다고 하면은 뭐 한정화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직접 물어봐야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한정화가 아니더라도 뭐 김주현한테 물어본다든지 바로 물어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정화는 왜 별로 왔냐? 저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주의를 기울인 바도 없고요. 그 제가 들어간 직후에 아마 좀 이따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때 잠깐 뭐 부딪히는 거 외에는 제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에서 그 증인이 뭐 김주현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위치상 그 한정화라는 사람의 이 업무라든지 지위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만약 한다면은 증인이 김주현한테 한정화가 왜 왔는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그 사람한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깐 마주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안가라는 데를 처음 가보기 때문에 안가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둘러만 봤지 그 사람한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주현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안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들어가니까 도시락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럼 5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락 못 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뭐 남는 도시락도 기억 안 나세요? 당연하죠.
그 자리에서 계엄 왜 선포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물어보던가요? 뭐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는데 다 관심사가 그거였을 겁니다 아마. 저도 왜 난데없는 계엄이 선포됐는지 궁금했고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하고 박성재 피고인하고 김주현 수석은 대통령실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서로 아는 게 비슷할 텐데 서로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지현 수석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대통령을 이제 지금의 거리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뭐 이 배경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12월 3일 날 김주현 만난 사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못 마주쳤습니까? 아, 그 나중에 이제 수석들 쭉 왔을 때 그때는 봤죠 잠깐. 그때는 안 물어봤습니까?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요. 거의 뭐 그냥 한 몇 분? 저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만 봤을 뿐입니다. 불러서 얘기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기 전에 통화할 때는 안 물어봤습니까? 김주현 수석한테? 그 4일날 만나시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통화할 때 뭐 계엄 얘기는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박성재 피고인이 당정대 회동 갔다 왔다는 얘기 안가 회동에서도 안 하던가요? 증인하고 통화하실 때 말고? 제가 안 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는데요. 그 파해철 건네준 수행비서는 이름이 뭔가요? 손우승입니다. 저녁 약속 가실 때 수행비서 데리고 다니십니까? 네,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핸드폰 메모 압수했다고 한 거 관련해서 뭐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메시지 메모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그게 헌법학자일 겁니다. 아마. 증인이 보내달라고 해서 받으신 아니요, 건가요? 저도 전달받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증인한테 보냈단 말씀이세요? 예. 네, 뭐 증심은 없으시죠? 네. 예, 일단 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박성재 피고인하고 이완규 피고인이 있는데 오늘 이완규 피고인은 분리된 상태라서 참석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혹시 이완규 피고인이 정의를 꼭 불러서 좀 더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완규 피고인이 요청하게 되면은 재판부에서는 뭐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이유로 한 번 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의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4월 6일 그 진행은 이완규 피고인도 다시 소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증인신문 과정은 일단 조서로 제출하시고, 예, 작성되는 대로 바로 네네, 예, 이완규 추가적으로 피고인 제출하겠습니다. 측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가지로 확인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시 불러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4월 6일 오전 진행은 약간 공개를 좀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차단 시설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뭐 사실 그 영상을 재생하는 증거 조사 기일이기 때문에 완전 비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에 이의 없습니다. 거기 국가 뭐 안보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것이 영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CCTV는 이제 완전 비공개면 중계도 하지 않고요. 방청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거고 오후는 어떻습니까? 오후는 이미 공개된 영상이니까요. 아마 지금 그게 비밀도 해제되었고. 비밀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네. 문제 뭐 없어요. 저희 이의 없습니다. 중계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4월 6일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전은 안가 CCTV인데 이거는 그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계도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는데 다만 이제 앞에 이제 약간 진행을 하다가 설명을 한 후에 중계를 차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후는 공개 재판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완규 피고인도 소환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이나 뭐 다음 진행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재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네, 그 영상 그 6일날 오후에 그 할 영상 예. 저희들한테 제시할 영상을 좀 주신다고. 예,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좀 늦어서 그런데 내일 아침에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